외국인으로서 여기에 살고 있는 거랑 한국인으로서 느끼는 거랑 다 다르잖아요. 이란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선진국에 들어섰다 판단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한국 생활 1년 8개월 차 이란에서 온 마후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프랑스에서 온 마리나라고 하고요. 한국 생활 5, 6년 정도 됐어요.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온 켈시입니다. 한국 생활 5년 차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생활 5년차인 일본에서 유키라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한국이 정말 살기 좋은 나라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여러분이 한국에 처음 왔을 때 그때 당시에 생각하셨던 한국의 이미지가 어떠셨는지 이야기해볼까요? 제가 2017년 8월에 처음 왔어요. 그때는 비행기가 밤 10시에 도착해서 서울까지 좀 집 도착한 시간이 한 12시였어요. 그리고 그때는 아주 좋지 않은 방에 살았었고 아무 사람 몰라서 연락도 없었어요. 그래서 무서웠어요. 처음에는 와이파이도 없고요. 핸드폰 서비스 없고요. 진짜 혼자였어요. 빵도 좀 더럽고 차가서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 처음 왔을 때. 기억나세요? 저는 처음에 2018년에 왔었는데 한국에 오기 전까지는 그냥 드라마 같은 것도 많이 봤었고 그래서 일본이랑 좀 비슷하겠다 분위기는 그렇게 생각했었고 그리고 역시나 좀 비슷했고 그래도 서울 같은 경우에는 한강이 되게 크게 있잖아요. 그리고 양사이드에 빌딩 같은 이제 높은 건물도 많고 야경도 예쁘고 그래서 좀 첫인상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한국에 오기 전에 워낙 접했던 것도 많았고요. 한국 사람들도 많이 만나봤었어가지고 한국에 대한 좀 현실적인 이미지가 이미 그려져 있어서 와서 되게 당연했었죠. 모든 게 내 예상대로겠구나 해서 저도 역시 켈시님 비슷한 경험을 한 게 처음에 도착했을 때 옥탑방과 비슷한 집을 들어가게 됐는데 한국의 집들이 다 되게 좋은 줄 알았거든요. 안 좋아봤자 얼마나 안 좋겠냐라는 사람이 기대를 하면 실망할 수도 있잖아요. 기대치가 너무 높은 탓에 안 좋은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저 이미지와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한국에 오고 나서 살면서 달라진 부분이 있었을까요? 이렇게 생각했는데 와보니까 이렇더라. 한국 커플들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왜냐면 드라마에서 나오면 막 손잡도 와 큰일이에요. 근데 한국에 와서 그 커플들이 그냥 지하철에 뭐 계단 올라갔을 때 막 이렇게 좀 묻혀 있어요. 진짜 깜짝 놀라. 생각보다 더 많았어요. 한국이 과연 살기 좋은 나라인가? 생각이 어떠세요? 일단은 돈이 있으면 살기 좋은 나라라고 생각하고 안전해서 살기가 좋고 그리고 기회도 많아서 살기도 좋고 하지만 결혼을 해서 아기까지 낳고 여기서 내 아기를 자라는 것까지 좋은 나라 아니라고 생각해요. 전 마찬가지. 일단은 교육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똑같이 생각해요. 한국은 살기 좋은 나라예요. 안전하고 사람도 착하고 재밌는 것도 많고 음식도 맛있고 막 이유 많아요. 근데 좀 오랫동안 살고 싶으면 힘들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요즘 나오는 기사들이 읽어서 한국 정부가 좀 임신된 여자한테 쉽게 택시 탈 수 있도록 70만 원 줘요. 근데 외국인한테 안 줘요. 한국 남편이 있어도 한국 아이 있어도 안 줘요. 외국인이니까. 그래서 저였다면 아무리 속상하겠어. 저는 근데 아기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지만 나도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래도 이제 한국은 지역마다 각 지역마다 외국인을 지원해주는 센터가 있더라고요. 찾아봤을 때 이제 외국인으로서 취업도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 그럴 때 이제 상담도 받을 수 있고 또 한국어도 배울 수 있고 한국 요리 교실도 이제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고 제가 일본인이니까 이제 일본 사람한테는 일본인의 이제 커뮤니티나 뭐 그런 모임 같은 걸 소개해 주시나 봐요. 그래서 그런 센터가 있다는 거는 외국인으로서는 좀 더 살기 좋은 거 아닐까?
좀 생각을 했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 살기 참 편한 나라인 것 같아요. 아까 다들 언급하신 교통 부분, 치안 부분, 여러 가지 우리가 다 알고 경험하고 일상에서 잘 누리고 있는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에서 쉽게 누릴 수 없는 부분들 좋은 것 같은데 살기 좋은지는 개인에 많이 달려있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세계관을 가지는 사람인지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뉴스를 보셨겠지만 안 보셨어요? 안 봤어. 그럼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그래. 2011년 7월 2일에 한국은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격상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선진국에 해당된다고 보면 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국은 선진국이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각자의 생각이 궁금해지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선진국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이유는 이제 GDP라고 이제 전 세계 중에 한국은 12위로 되게 높은 위치에 있고 한명당의 GDP 수치로 봤을 때도 한국이 이제 전 세계 중에서 29위인가 되게 높은 거예요. 그런 거를 봤을 때도 국민이 잘 사는 나라라고 생각을 했고 요즘에는 일본 시장에 한국 제품이나 한국의 원재료 그런 걸 이제 수입을 해서 일본 제품을 만드는 그런 게 있어요. 그렇게 외국 시장에 한국 제품들이 들어왔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경제적으로 성장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경제 수업이다. 대단하다. 네, 저도 아까 유키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수치로 봤을 때는 당연히 선진국에 해당되는 국가이죠. 이란만 봐도 한국의 기술력에 대한 인식이 높아요. 이란 시장을 가전제품은 다 휩쓸렸잖아요. 아예 한국 제품에 대한 인식이 높아서 가전제품이나 핸드폰을 많이 소비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데 또 와서 보니까 다들 학벌을 중요시하니까 교육 수준도 높다고 생각하고 물론 모든 사회에 문제는 다 있기는 있지만 외국인으로서 여기에 살고 있는 거랑 또 한국인으로서 느끼는 거랑 다 다르잖아요. 저는 이란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발전을 많이 했고 선진국에 들어섰다라고 판단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한국의 콘텐츠 좀 중요한다고 생각해요. 세계적으로 한국 콘텐츠 영향이 좀 있다고 생각해?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브라질 가거나 이란에서도 아마 한국 드라마, 한국 노래, 한국 문화 다 알아요. 그것도 힘이에요.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문화가 힘이 됐어요. 저는 엄청 대단한 나라라고 생각하는 게 70년 전이라도 경쟁 때문에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근데 엄청 빨리 성장을 했고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지금 맨날 길거리에서도 보면은 공사를 하잖아요. 서울이 맨날 공사해요. 근데 공사는 엄청 빨리 하고 엄청 잘하고 그냥 대단해. 프랑스에서 그렇게 못해. 말씀하는 것처럼 80년대 비교하면은 진짜 많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 한국의 마음이 아마 계속 올라가고 싶어요. 더 좋은 나라 만들고 싶고 더 똑똑하고 기술 더 높은 품질 계속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오늘은 저희가 한국이 정말 살기 좋은 나라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다들 어떠셨어요? 저는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죠. 왜냐면은 다국 생활을 하면 처음에 장점만 봐요. 근데 이제는 살다 보니까 당연히 안 좋은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단점보다 장점 더 많아요. 다른 뷰 포인트로 한국 생활 보니까 좋았어요. 옛날부터 그냥 한국에 살기 좋다고 생각하는 편이었어서 외국인으로서 하는 것도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네, 다들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저도 공감을 해요. 왜냐하면 살기 좋은 나라, 나쁜 나라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뭘 원하는지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 살고 있어서 다들 원해서 살고 있잖아요. 당연히 우리가 바라는 게 있어서 계속 살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저도 그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악플 당하지 마세요. 안녕.